네, 개장 상황 확인해보고 오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김기상과 뽑은 이슈에 함께하도록 하죠. 네, 첫 번째 이슈는요. 대학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신입사원을 뽑는 공채제도 이제 거의 사라져가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요즘엔 정말 공채가 없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0대 그룹 안에서 보면 현대그룹하고 LG그룹이 이미 이 공채 제도를 폐기를 했고요. 그리고 올해 SK그룹과 롯데그룹이 끝으로 올해 공채를 실시하고 없애기로 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5대 그룹만 놓고 보면은 현재 삼성그룹만 남아 있고요. 네. 10대 그룹을 넓히면은 삼성그룹, 포스코, 신세계 이렇게 3개 그룹만 공채를 실시하고 나머지 기업들은 공채를 아예 없앤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대기업뿐만이 아니고 중소규모 기업들도 역시 공채를 없애는 그런 분위기인데 구인 구직 플랫폼 사람인이 397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3분의 2 정도의 기업이 신입사원보다는 경력직 위주로 뽑는다 이렇게 대답을 했고 신입사원 위주로 뽑는다는 그런 회사는 3분의 1이 채 안 되는 걸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신입사원을 뽑아서 훈련시키는 그런 공채제도가 이제 거의 사라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러한 공채제도 언제부터 시작이 됐는지 좀 알고 싶어지는데요. 네, 이게 1957년에 시작이 됐다 그러거든요. 그래요? 이게 삼성그룹에서 처음 시작을 했는데 이병철 회장이 말하자면 인재 제일 주의를 내걸지 않습니까? 그런 그렇죠. 입장에서 이 공채를 시작을 했는데 당시에는 어떤 식으로 뽑았는가 하면은 이렇게 삼성전자 따로 뽑고 이게 아니고 아니죠. 그러니까 삼성그룹 차원에서 뽑아가지고 계열사별로 이렇게 인력을 배치하는 그런 식이었죠. 그래서 그 이후에 대부분의 그룹들이 이걸 따라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본다면은 기업들 입장에서 1957년 그 당시만 해도 대학 졸업생 말고는 전쟁이 53년에 끝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학 졸업생 말고는 사실 뽑을 만한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은 또 기업들이 사회의 어떤 요구에 부응한다, 일자리를 제공한다. 그리고 젊은 청년층한테다가 사회 안전망 차원에서 이 입사를 보장하는 그런 의미도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예전에는 이렇게 어느 그룹사에 입사했다 이런 거에 대한 프라이드도 굉장히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어쨌든 공채를 없애고 수시 채용으로 계속해서 바뀌어가고 있는 그런 트렌드라고 하는데 기업에는 아무래도 조금 더 유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바뀌지 않았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맘때쯤 되면은 어느 그룹이 몇 명 뽑는다라는 게 사실 신문에서 큰 뉴스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수시 채용으로 바뀐 가장 큰 이유는 기업들이 아무래도 수시 채용이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신입사원을 뽑아서 도대체 몇 명을 건질 수 있느냐라는 그런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일단은 신입사원을 뽑아서 훈련을 시키고 또 그 훈련시키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뽑은 신입사원들이 전부 다 업무에 적응한다라고 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기업들 입장에서는 경력직을 뽑아서 필요한 때 수시로 그러니까 사람을 뽑는 게 훨씬 더 비용 측면이나 아니면 효율 측면에서 유리하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결국은 공채가 아닌 수시 채용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채는 신입사원이고 수시 채용은 경력사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뭔가 하면은 그렇게 경력직을 뽑는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인원만 많이 뽑아준다면은 전체적인 어떤 노동시장에서 기업들의 역할은 변함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수시 채용을 채택한 기업들이 1년에 몇 명 뽑았는지 얘기를 안 합니다. 그 얘기는 결국은 그만큼 덜 뽑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헤드카운트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데 지금 공채제도가 사라지게 된다 그런 얘기를 다시 되짚어 보면은 젊은 청년들의 일자리가 혹은 직업의 안정성 굉장히 떨어진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 공채제도가 없어짐으로 해가지고 말하자면은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디는 청년들 같은 경우에 일자리가 굉장히 줄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조사한 걸 보면은 15살에서 29살까지 청년층의 일자리 숫자를 조사를 해봤더니 2016년에 390만 개가 넘었는데 이게 올해는 372만 개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5년 사이에 18만 4천 개가 줄어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기업 쪽에서 일자리가 줄어든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수시 채용이라는 것 자체가 이 직무 경험이 없는 초년병들을 갖다 뽑는 그런 쪽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과연 이 수시 채용이 기업들한테 꼭 유리한 거냐? 그렇게 볼 수는 없다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시 채용으로 경력직으로 회사에 들어간 사람한테
애사심이나 충성심을 바라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측면에서 말하자면은 완전히 계약 관계가 돼버리는 거고 회사에 대한 어떤 그 기본적인 그런 충성심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렇게 성장한 가장 큰 바탕 중에 하나는 어떻게 본다면 그 인적 자원들이 회사에 대한 애사심 이게 큰 네. 바탕이 됐었거든요. 그렇죠. 일부 기업에서 외국 기업들은 공채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은 사실은 기본적으로 문화가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측면에서 기업들이 꼭 공채를 버리고 수시 채용으로 가는 게 좋은 거냐 하는 측면에서는 한번 되짚어봐야 될 그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이렇게 공채 제도가 없어지고 또 이제 신입사원들을 안 뽑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뭐 최저임금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결국엔 청년들 뭐 공무원 시험 쪽으로 굉장히 많이 몰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공무원이 좋아서 가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떻게 본다면은 기업에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공무원 쪽으로 목을 매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 실시된 국가직하고 지방직 국어 공무원 채용 시험의 그 경쟁률을 보면은 지방직은 10대 1이 넘었고요. 국가직 같은 경우는 35대 1이 넘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응시하는 지원자들의 대부분이 2030 세대입니다. 네. 20 세대가 어느 10명 중에 6명쯤 되고요. 30 세대가 10명 중에 3명쯤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90%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거기에 몰두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 여기에 따른 경제적인 피해도 상당히 심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일을 안 하고 어쨌든 공무원 시험 공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1년에 17조 원이 넘는다라는 그런 조사도 나와 있는 겁니다. 네, 뭐 결국 해법을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해법 없을까요? 글쎄요, 사실 뭐 기업들 보고 공채를 뽑아라 어째라라고 하는 거는 뭐 그럴 수 없는 그런 측면이 있기도 하고 그렇죠. 또 기업들 입장에서는 글로벌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어디선가 비용을 줄여야 된다라는 측면을 갖다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이 공채제도라는 게 청년들의 일자리를 갖다 가장 확실하게 보장을 해주는 그런 제도 아닙니까? 이런 측면에서 볼 적에 일부에서는 공채제도를 실시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뭔가 혜택을 주자. 네. 예를 들자면 무슨 법인세에서 좀 혜택을 준다든지 하는 네. 식으로 해가지고 기업들이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공채제도를 실시하게 된다면은 지금 현재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가 2030 세대의 실업 그리고 일자리가 없는 그 부분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은 이걸 갖다 해결하기 위해서 좀 범국가적으로 뛰어들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정부가 지금 계속해서 공무원 일자리나 노인 일자리만 늘려놓고 있는데 네. 이건 어떻게 본다면은 경제 생산이라는 측면에서 볼 적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인력들이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아무래도 기업들이 좀 공채를 늘리고 청년들을 갖다 좀 많이 뽑아서 이 사회를 좀 활성화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방향을 좀 바꿔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좋은 또 첫 번째 이슈 또 짚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이슈도 말씀 나눠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 굉장히 반가운 소식일 텐데요. 반도체, 특히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좋은 전망이 최근 들어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뭐 좋은 전망 나오고 있다고요? 네, 아마 주말에 뭐 신문들도 그렇고 유튜브 들어가서 보시는 분들 보시면은 반도체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전망 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네. 내용들을 찾을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 내용을 갖다가 대략 요약을 해보면은 한 3가지 정도로 요약이 됩니다. 첫 번째는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가 어려웠던 이유 중에 하나가 비메모리 반도체를 사용하는 그런 제품들의 생산이 공급망 차질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 아닙니까? 그러니까 동남아라든지 이런 쪽에 코로나가 확산이 되면서 이쪽이 문을 닫게 되니까 비메모리 반도체를 사용을 안 하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메모리 반도체도 따라서 사용을 안 하는 그런 결과가 빚어졌는데 이걸 놓고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은 비메모리 반도체는 공급이 안 되는데 메모리 반도체는 넘친다라는 네. 그런 얘기까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점차 좀 개선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그런 측면을 지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참 세계적으로 글로벌 기업들의 대세가 메타버스, AI 뭐 이런 것들 아닙니까? 그렇죠. 자율주행. 그런데 이거는 꼭 필수적으로 따라 붙어야 되는 게 데이터 센터입니다. 클라우드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메모리 반도체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코로나 팬데믹이 어쨌든 오미크론 때문에 덜커덩하기는 했지만은 기업들 쪽에서 이제 PC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거다라는 그런 전망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시장 상황은 언제쯤 좋아질 거라고 예상을 하던가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메모리 반도체의 가격을 보면은 현물 가격이 이 고정 가격보다 한 4개월 정도 선행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작년의 경우를 보더라도. 네. 그런데 최근에 현물 가격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현물 가격이 오른 걸 놓고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일부에서는 일시적인 거다. 일부에서는 추세적인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간에 현물 가격이 더 떨어지지 않는다는 상황을 놓고 봤을 때 한 4개월 뒤쯤 해서는 네. 그러니까 고정 가격도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다면은 메모리 반도체 업황은 내년 2분기 초반쯤 되면은 반등을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 그런 얘기가 많고요. 네. 그리고 또 어쨌든 간에 이번에 그 디램 반도체의 사이클을 봤더니 다운 사이클 기간이 굉장히 짧아졌더라. 그렇게 볼 적에 결국은 대략 내년 초 그래서 2분기를 예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은 이 반도체 업황과 관련해서 제일 얘기를 많이 하는 게 최근에 데이터 센터 아닙니까? 네. 여기에 들어가는 DDR5가 아마 2분기쯤부터서는 본격적으로 신규 수요 내지는 교체 수요로 들어갈 걸로 이렇게들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고정 가격들이 당장 올라가지는 않겠지만 내년 2분기쯤 해서는 반등을 하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된다면은 주가는 내년 한 1분기 후반쯤 해서는 반등하지 않겠냐 이런 전망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오늘 좀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삼성전자의 경우도 뭐 파운드리 분야에서 굉장히 또 좋은 소식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소식일까요? 네, 그거였죠. 그러니까 퀄컴이 삼성전자 파운드리에다가 맡겼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고 주말 네. 동안에는 AMD가 삼성전자 쪽에다가 전량 파운드리 쪽에다가 그 자기네들 칩을 갖다 생산하도록 맡겼다 이런 얘기가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삼성은 정확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은 JP모건이 했던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아마 사실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아무래도 지금 현재 TSMC의 입장을 보면은 워낙 애플 물량에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애플을 제외한 다른 이 패블릭스 같은 경우에는 네. 삼성전자 쪽으로 많이들 가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삼성으로 봐서는 지금 현재 그 결국은 초미세 공정을 할 수 있는 회사가 TSMC하고 삼성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시장 점유율은 계속 좀 높아져 갈 걸로 이렇게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내외경제TV의 장유진입니다. 저희 내외경제TV의 다양한 영상과 콘텐츠 잘 보고 계신가요? 더 많은 영상과 콘텐츠를 원하신다면 지금 왼쪽의 버튼으로 저희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저희 다시 보기 채널도 따로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